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연합뉴스 안정훈 기자입니다. 그 개헌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야권의 의장님이 임기 내에 혹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는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문제도 이제 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 뒤에 앉으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의 정희민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공소 취소 조항이 들어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린 모양새인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또다시 이제 법안 처리가 시도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 공소 취소 조항이 들어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거 특정 법안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직 그거는 글쎄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가요? 그렇죠? 네. 전당대회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또 어떻게 의견을 정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당에서 일단은 판단할 문제고, 저는 제가 지금 무소속 국회의장이 돼서 어떤 거에 대한 그런 개별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의 주인공은 어떤 기자님이 되실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번쩍 손을 드셨습니다. 예.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태현입니다. 아까 모두 말씀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형소법 개정안이나 국회법 개정안처럼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특히 민생 경제 입법 같은 경우에 시급성을 감안을 하면은 회기가 열렸을 때 그 회기 내에서 정상적으로 상임위와 그다음에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이렇게 부의된 법안은 그 회기 내에서 본회의에서 전 처리되는 게 원칙적으로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일반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민생 법안 처리 주관도 두고 매월 마지막 주, 현재 국회법상 보면은 목요일 날은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는 그 회기 내에서 쭉 논의되어 왔고 법사위까지 처리된 법안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이제 한다. 이게 이제 그것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그 중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더 수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미룰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김자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구성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늦어졌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상원처럼 역할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뭐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법사위 운영에 대한 의장님 그 구상이나 운영 개선 방식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매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원구성할 때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법사위원장 문제였어요. 그리고 법사위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의견들도 있어 왔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이거는 현행 국회법상 그 여야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장이 이렇게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바로 가름말 타고 결정을 할 건 아니죠. 하지만 특히 법사위 운영과 관계에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 법사위가 말 그대로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국회 운영 개선 또 국회 운영 개혁 관계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향후 언젠가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의원님들의 불만이 많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시간을 지지 끌거나 또는 아예 내용 자체를 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다시 내려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계자구 심사라는 건 사실 꼭 해야 될 거죠.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게 없는지, 아니면 조문 자체가 이것이 제대로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지를 다루는 건데, 내용 자체를 만약에 때로는 그 내용이 만약에 기존의 다른 법과 충돌하면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를 법사위에서 약간 손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이 과도하게 진행되더라면 저는 그거는 기존 상임위에서 했던 노력들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체계자구 심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법사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법사위 제도 개선과 관계해서 국회개혁 자문위에서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근데 대략 논의에는 종합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아예 좀 나누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아니면 별도 기관에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법사위가 적어도 마치 다른 모든 상임위에 상원으로서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한번 법사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도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개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